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보육을 해야 할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원장님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부모님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에 대한 불만. 집에서 무염식으로 정성껏 요리를 해주었는데 어린이집에서 간이 센 음식을 먹을까봐 걱정되시죠? 사실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상주하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표를 보고 어린이집 조리사가 음식을 만들죠. 레시피가 있지만 손맛은 차이가 있겠죠. 정기적으로 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위생과 염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성인이 먹는 음식의 간은 아니에요. 저염이라서 처음 먹는 어른들은 싱겁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매운 것을 찾게 되는데요. 가끔 조리사님이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면 너무 감동한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럴 수가 없어요. 조리사 혼자 아이들 40명 이상, 성인 10명 이상의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식하는 시간이 오전 간식은 오전 10시, 점심 식사는 11시 30분, 오후 간식은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최소 30분 전에는 음식이 완성되어야 뜨겁지 않게 줄 수 있거든요. 재료 손질부터 조리, 설거지까지 하려면 정말 바빠요. 김치까지 담는 어린이집은 낮잠 시간에 교사들까지 합류해서 돕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간식은 찐감자, 고구마처럼 간단한 것이나 만두 같은 냉동식품, 또 빵을 주는 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연령이 점점 어려져서 12개월이 안 된 경우도 많은데요. 중기 이유식, 후기 이유식을 따로 만들어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세반 아기들을 위해 죽을 따로 만들어준다던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빵, 아기 치즈, 아기 요거트 등을 따로 준비해 주시면 그 어린이집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남아도 원장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식비를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도시락을 싸보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기들도 친구들이 먹는 것을 먹고 싶어 해요. 차라리 하원 후에 집에서 식사를 한 번 더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한 어린이집이라면 바나나처럼 실온 보관이 가능한 음식을 보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염식에서 저염식으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오히려 밥을 잘 먹어요. 이가 10개 이상 나고 18개월 정도 되면 깍두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색깔만 빨갛지 맵지 않거든요. 어린이집 급식 도우미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집 음식을 직접 드셔보시고 원장님께 의견을 전달하시면 개선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전 간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날은 늦게 등원하고 오후 간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24개월 이전에는 오후에 특별한 활동이 없고 간식 먹고 씻고 자유놀이 하면서 하원 준비하는 게 다라서 일찍 하원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하고 상의하세요. 공간에 대한 불만. 어린이집에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너무 좁다고 느끼셨죠? 집에서는 아기가 거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는 방도 따로 있지만 어린이집은 좁은 교실 안에 여러 명의 아기들과 교사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거기에 적응 기간이라 부모님까지 함께 계시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기준에 따라 영유아 한 명당 최소 2.64제곱미터 약 0.8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허가가 납니다. 즉 지금 운영 중인 어린이집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실을 여러 개 만들기 어렵고 교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연령을 합반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입학 기준으로 봤을 때 영세반은 2025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이 연령은 교사 1명이 아기를 3명 보는 구조인데 교사 2명이서 6명의 아기를 보는 방식으로 한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1세반은 2024년 1월에서 12월에 출생한 아기들이고 이 연령은 교사 1명이 5명의 아기를 돌봅니다. 좀 많죠. 보조교사, 보육도우미가 있어서 도와준다면 좋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은 교사 3명이 15명의 아기를 함께 보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담임교사가 따로
따로 있고 부모님 상담은 담임선생님이 담당하십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은 어린이집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법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집에서 아기 한 명 돌보는 것도 힘들죠. 아무리 전공을 하고 경력이 있어도 여러 아이를 동시에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의 물건이 바뀌는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는 행사 준비와 각종 행정서류 업무도 많습니다. 아기반 선생님이라고 전체 업무에서 제외될 수는 없어요. 결국 이 문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영유아 관심이 있는 정치인 뽑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린이집에는 바깥놀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주 3회 이상 산책이나 공원, 놀이터에 가요.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대근육도 발달하고 밥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자거든요. 걷지 못하는 아기들을 위해 대형 유모차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실내에 유이실이라는 넓은 공간을 마련해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구와 놀잇감에 대한 불만, 집보다 장난감도 없고 책, 교구도 종류가 많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린이집은 주간 보육계획안, 월간 보육계획안에 따라서 제공되는 놀잇감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사실 놀잇감이 많다고 잘 노는 건 아니에요. 키즈카페 가면 이것저것 만져보기만 하고 돌아다니느라 진득하게 놀지 못하는 아이들 보셨죠? 같은 놀잇감도 어떻게 놀아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매일 교실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재 교구보다 행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원장님도 있습니다. 교재 교구 사달라고 하면 아직도 교사한테 만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사들이 사비로 놀잇감을 사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신학기인데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놀잇감 세척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어린이집은 퇴소를 고려해도 됩니다. 정기적인 대청소 상태가 이렇게 불량하다면 평소에 관리도 대충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어린이집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환경관리 전담 직원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 어린이집은 교사들이 청소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제도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학기 초에 보통 모집을 하는데요. 분기별로 원장님,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위원이 회의를 해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출 항목을 보면 이 어린이집이 먹거리, 교구, 놀잇감, 시설공사 등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온 제안은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들끼리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SNS 올리는 것보다 원장님께 직접 말씀하시거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교사에 대한 불만, 경력이 많은 교사가 학부모를 무시한다는 얘기도 있고 신입교사라 어리버리해서 또 못 맡기겠다는 분도 계신데요. 겪어보기 전에는 이 선생님이 나와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본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부모님 앞에만 서면 덜덜 떨고 긴장하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부모님 앞에서는 여우처럼 살살거리는데 막상 아이들한테는 기계적으로 대하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좋아서 이 직업을 합니다. 월급도 적고 복지도 별로 없고 맨날 아기들 안고 있느라 물리치료를 달고 살지만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 한 달 정도는 선생님을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에도 소통이 잘 안 된다, 아이한테 무심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때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와 교사가 친해지기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는 필요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 키즈노트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저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올리는 순간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이 볼 수 있어요. 나의 실수가 동료들에게 공개가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이 실수할 때는 포스트잇에 써주시거나 만났을 때 말로 하시면 선생님도 감정 다치지 않고 더 주의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보다 우리 아이를 더 사랑으로 돌봐줄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다수의 아이를 돌보는 기관이에요. 우리 아이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기대하신다면 차라리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은 좋을까요? 그곳은 왜 인기가 없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아이가 있으면 과연 안 받을까요? 원장님들은 정원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특히 24개월 이하의 아기를 키우신다면 대부분 부모님의 사정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듯이 어떤 어린이집, 어떤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아이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